반갑습니다. 2단원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 영양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강열기에 영상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고기만 먹으려고 하고 채소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우려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이 좋지 않은 까닭은 뭐냐면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걸 이거 편식한다고 그래요. 편식을 하면 다른 음식에 있는 영양소를 내가 섭취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양소 결핍이 빠집니다. 아시겠죠? 영양소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영양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구성하는 또는 물질이거나 또 에너지원으로 쓰는 물질인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여기에 속합니다. 6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뒤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영양소를 그럼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여기 하나 예로 나와 있는데요. 18세기에 먼 바다로 항해하던 선원들의 목숨을 위해받은 병이 괴혈병이었어요. 괴혈병의 치료를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병에 걸린 사람을 이제 놓고 간 거야, 섬에다가. 그랬더니 이 섬에 남아있는 사람이 그곳에 신선한 열매를 먹고 병이 나왔다. 신선한 열매 속에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들어있었겠죠. 배를 타고 먼 바다를 향해 가니까 육지에 있던 뭐하는 신선한 것들을 먹지 못했어. 그러니까 영양소 결핍에 걸렸던 거야. 그래서 영양소 결핍을 해소하고 나니까 병이 나왔어. 나중에 린드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레몬즙이 효과가 있었다. 이 레몬즙은 뭐냐? 내 몸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데 필요한 꼭 3부 영양소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괴혈병 환자들에게 대부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레몬즙이었다고 나중에 밝혀냈는데 레몬즙에는 바이타민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 뭐 보통 우리가 바이타민 C, 비타민 C라고 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바이타민으로 우리가 명명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처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가는 게 뭐예요? 내용 정리하고 갈게요. 육지에 산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던 괴혈병은 선원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었느냐? 여러분, 영양소 결핍이라고 간단히 써주세요. 영양소 결핍. 선생님 여기다 썼죠? 자, 영양소 결핍이 돼서 그렇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러면 레몬즙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었느냐? 그거를 지금 봐달라는 거예요. 영양소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자, 가보자. 왜 밑으로 내려갔어요? 자, 올려보겠습니다. 닫고요. 자, 예시다번에 보면은 우리 레몬즙에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건강한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3부 영양소가 들어있었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우리 몸의 영양소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 몸의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 정도 잘라볼까요? 그리고 바이타민, 무기염류, 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잘랐던 앞에 3개의 영양소를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그래요. 얘는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어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료예요. 아시겠죠? 얘들이 3대 영양소인데 에너지원이에요. 그런데 뒤에 3개 잘라놓은 거 있죠? 바이타민, 무기염류, 물은요 부영양소예요. 자, 에너지원으로는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거나 여러 생명현상에 꼭 필요한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부족하니까 병에 걸린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3대 영양소와 3부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한번 가볼게요. 밑에 보니까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3대 영양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3대 영양소예요. 탄수화물, 탄소, 수소,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영양소에는 탄소, 수소가 많이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지방,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어요. 단백질,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단백질은 주로 근육, 머리카락, 손발톱이에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은 생명활동에 쓰는 에너지원인데 우리 탄수화물 많이 먹고 있어. 아침마다 밥이에요. 밥, 옥수수 뭐 마찬가지야. 빵, 탄수화물, 그 단당류, 포도당은 세포에서 에너지원을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건 1g당 이제 4kcal의 열량을 낸다는 거야. 에너지를 든다는 거야. 지방은 9kcal, 단백질은 4kcal. 아시겠죠? 탄수화물 종류가 뭐예요? 밥 종류. 밥 먹는 거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렇죠? 탄수화물, 녹말 다 탄수화물이다 보시면 돼요. 당분, 포도당, 당분, 엿당 마찬가지예요. 소화시키면은
녹말을 소화시켜서 엿당 만들고 포도당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지방은 우리가 보통 뭐 기름에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 잘하는 여러분들 달걀 흰자에 많이 들어있어요. 계란 달걀이나 계란이나 그죠? 그리고 두부. 자, 여기 우리가 많이 들어있다. 고기 당연하죠? 살코기 밑에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해서 살필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볼게요. 자,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자, 밥, 국수, 빵, 감자, 고구마 등에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많이 먹어가지고 이걸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저장이 되는데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빵 많이 먹고 이걸 다 사용하지 않아. 사용한다는 얘기는 내가 운동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걸음걸이를 해서 우리가 걸어 다닌다든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 몸에 저장되니까 살이 찌겠죠. 자, 근데 단백질 보겠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근육, 머리카락, 몸을 구성하는 조성분이다. 살코기, 생선, 두부, 달걀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은 성장기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많이 먹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방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며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쓰기 때문에 버터, 기름, 땅콩이 많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자, 탄수화물 봤죠? 단백질. 자, 이거 보시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 위에가 3대 영양소에 3대 영양소. 밑으로 내려가 보면 3부 영양소를 살펴보겠습니다. 3부 영양소. 자, 3부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가 보통 바이타민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비타민. 적은 양으로 생명 활동을 조절해요. 적은 양으로. 자, 그리고 음식물로서 보통 섭취하기 때문에 편식하면 안 돼요. 브로콜리, 사과, 여기 레몬, 귤, 고추에 바이타민C가 많이 들어있대. 비망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무기염료는 뼈, 이나 혈액을 우리가 구성하는 게 때문에 이가 부실하거나 혈액이 좀 부족하거나 뼈가 좀 부실하다.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칼슘, 인, 나트륨, 칼륨 등이 있는데 해조류, 바다에 있는 조류, 그리고 채소에 많이 들으니까 이거 많이 드셔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자, 그 물도요, 여러분들 많이 좀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 몸의 60에서 70% 구성하기 때문에 또 물은 내 몸에 있는 고속도로가 혈액이거든요. 혈액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물이에요. 그러니까 노폐물 운반하는데 운반할 때는 고속도로 운반할 때 물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세요. 3대 영양소, 3부 영양소. 당연히 평가에도 물어보겠죠. 평가에서도. 자,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영양소 아래에 있는 3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영상 잠깐 보고요. 이 반응에 대한 실험 꼭 봐야 되겠죠. 이거는 실험에 관한 이야기니까 간접 실험 하겠습니다. 영양소 검출 시약을 이용하여 내가 먹은 음식물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베네딕트 용액, 5%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1% 황산구리 수용액, 수단3 용액, 스포이트, 핫플레이트, 실험복, 시험관, 거즈, 약숟가락, 빵, 흰우유, 실험용 장갑, 보안병을 준비합니다. 따뜻한 물에 빵을 넣고 약숟가락으로 으깬 후 거즈로 걸러 액체를 만듭니다. 걸러진 액체를 스포이트로 4개의 시험관 A에서 B에 각각 3ml씩 넣습니다. 시험관 A에는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넣고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시험관 B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몇 방울 넣고 물이 든 비커에 넣어 가열하면서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시험관 C에는 5%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은 뒤 1% 황산구리 수용액을 넣고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시험관 D에는 수단3 용액을 넣고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흰우유도 과정 3에서 6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여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먼저 흰우유를 물과 섞어 희석한 다음 시험관 A에서 D에 3ml씩 넣습니다. 과정 3과 같이 시험관 A에는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넣고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과정 4와 같이 시험관 B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몇 방울 넣고 물이 든 비커에 넣고 가열하면서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과정 5와 같이 시험관 C에는 5%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부리 수용액을 넣고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과정 6과 같이 시험관 D에는 수단 3 용액을 넣고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빵은 아이오딘 반응, 베네딕트 반응, 뷰렛 반응, 수단 3 반응에서 모두 색이 변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빵에는 녹말, 당분, 단백질, 지방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흰우유는 아이오딘 반응에서는 색이 변하지 않았고 베네딕트 반응, 뷰렛 반응, 수단 3 반응에서는 색이 변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흰우유에는 당분, 단백질, 지방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셨죠? 영상은 실험. 자, 이건 닫겠습니다. 영상은. 사실 오늘 공부한 거는 오늘 이 내용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검출 시약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아이오딘과 아이오딘 칼륨 용액은 원래 보라색 고체인데 아이오딘 칼륨 용액, 이 용액이 되면 연한 갈색이 돼요. 근데 이게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 녹말사스로 들어가면 이게 진한 청람색이 되는 거니까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녹말이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한 청람색이 되면 소화효소 작용으로 녹말이 만약에 분해돼서 녹말이 없으면 청람색 이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없어요.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네딕트 반응은 포도당뿐만 아니라 당분 있죠. 엿당, 젖당 같은 당분과도 반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내용은 뭐냐? 이 내용이죠. 자, 이거 확인하고요. 녹말 검출에 사용되는 게 아이오딘 반응이다. 그래, 아이오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이오딘은 요오드, 이 아이오딘 얘기하겠습니다. 아이오딘과 칼륨은 KI가 되겠습니다. 얘들 둘이를 잘 섞은 용액이 되겠죠. 베네딕트라고 하는 의사에 의해서 만든 용액인데요. 반응인데 우리는 이 용액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포도당 용액에 베네딕트를 용액을 가열하면 포도당일 경우는 색깔이 변하는데 그 색깔 변화에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색깔이 변하는 걸 봤는데 어떤 색깔인지도 교과서에 적어놓고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교과서에 한번 적어볼까요? 자, 첫 번째 녹말 검출, 포도당 검출 반응에서 이렇게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무슨 색깔로 해야 되느냐? 자, 이건 뭐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걸로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연한 갈색에서 청람색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연한 갈색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연한 갈색인데 청람색. 발음하면 이게 남자로 보이죠. 사실 이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청색이죠. 청색인데 베네딕트 반응에서는 이게 황적색이다. 이 색깔이. 그래서 황적색으로 바뀐다. 그럼 황적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포도당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녹말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녹말이 없으면 청람색으로 바뀔 이유가 없죠. 자, 포도당이 없으면 황적색으로 바뀔 이유가 없죠. 자, 이 결과만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실험의 과정은 간접적으로 했지만 이 결과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요거 말고 또 다른 실험이 하나 있었죠? 자, 두 번째 실험입니다. 자, 두 번째 실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려운 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낯설고 어려운 건데, 뷰렛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뷰렛 용액이 뭐냐? 5% 수산화나트륨 소용액과 1% 황산고리 소용액을 섞어 놓은 게 우리는 뷰렛 용액입니다. 그럼 단백질이 있으면 뷰렛 용액도 색깔이 바뀌었죠? 이렇게. 자, 지방이 있다. 지방을 검출하는 용액에는 수단산 반응, 수담산 용액을 넣었는데 역시 약간의 바뀌었죠? 원래 이렇게 섞이지 않아야 되는데 바뀌어서 섞었다. 이것도 색깔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래쪽에 색깔을 기록하러 가겠습니다. 이 아래에다가 색깔을 기록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색깔이 처음에는 청색이었다. 청색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보라색으로 바뀐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보라색으로. 그렇다면 요거는 뭐죠? 자, 여기는 원래 붉은색이었다. 근데 위를 보면 선홍색이다. 맑은 붉은색이다 해서 선홍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느냐? 그렇죠? 요 놈은 우리가 이제 다시 올라가 볼게요. 다 적었죠? 지우고 다시 올라가 보면 이 놈은 자, 뷰렛 반응 단백질 검출이고 요 놈은 지방 검출이다. 색깔은 보라색으로 바뀌고 선홍색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표에는 이렇게 한번 써 볼게요. 자, 우리가 간식을 먹는 빵과 우유에 있는데, 자, 저 빵은 녹말도 들어있었고, 포도당도 들어있었고, 단백질도 들어있고, 지방도 다 들어있는 걸로 나왔고, 흰 우유에는 녹말이 없었고, 포도당이 있었고, 단백질이 있었고, 지방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예시답안 이렇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교과서 정리했다고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이 결과 다 썼죠? 예시답안까지. 자, 그러면 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결과를 쓰라고 그랬는데 예시답안에 썼던 거 이렇게 베네딕트 반응 이렇게 됐던 거 다 아까 기록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적어보자 했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똑같습니다. 자, 빵에는 녹말, 당분, 단백질, 지방이 다 들어있어요. 빵을 먹었다 그러면 필요한 영양소 다 섭취한 거야. 그러니까 빵만 먹어도 되겠네요. 그죠? 흰 우유에는 녹말 빼고 다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빵을 먹었다 그러면 3대 영양소를 섭취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이 되는 스스로 점검하기 체크하고 맞춰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여기다 단백질 쓰시면 되겠어요. 자, 녹말은 아까 녹말 검출은 아이오딘 반응으로, 포도당은 베네딕트 반응으로, 베네딕트 쓰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은 뷰렛 반응으로, 지방은 수단산 반응으로 검출할 수 있는데 색깔을 봤을 때 녹말은 청남색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포도당은 무슨 색이었어요? 위에 색깔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단백질 보라색, 수단산 반응 무슨 색? 선홍색.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조용히 한번 써볼게요.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서 식사와 간식을 포함해서 음식 10개를 한번 적어봐. 딱 적어봐. 여기 피자 적고 치킨 적고 밥 적고 김치 떡볶이 김 적었는데 내가 채소를 먹지 않았네, 내가 과일을 먹지 않았네 하면서 내가 부족한 영양소가 뭔가, 내가 바이타민이 부족하구나, 난 무기염류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체크를 해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셔서 건강한 몸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쌤이 간단하게 말을 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